네, 반갑습니다. 한국사의 해설의 풍경사학도 해fun사입니다. 자, 이번 강의 테마 15, 조선시대 사화입니다. 조선의 사화는 어떻게 보면은 조선 초기에서 좀 중기로 이제 넘어갈 때쯤에 발생했었던 일종의 정치 사건이거든요. 사실상 이것 자체만으로도 단독 유형을 정말 많이 출제되기 때문에 제가 일부러 단독 주제로 뺐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번 테마에서는 이 사건 자체가 어떻게 흘러갔었는지 그거에 대한 내용을 좀 배우신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 문제 제대로 먹고 싶다면 이거 잘 외우셔야 됩니다. 시기는 15세기 말기부터 16세기 후반까지 다뤘는데 사실 정확하게 따지면 사화 자체만 보면은 16세기 중반에서 끝나야 되거든요. 근데 제가 여기에 붕당의 형성까지 넣었기 때문에 범위를 일부러 이렇게 잡은 겁니다. 출제 비중은 제가 언급했던 거에 비해서 별로 안 높아 보이는데 이게 조금 최근에 차 들어와서 빈출도가 살짝 아주 살짝 떨어져 그런 거지 지금에서도 되게 중요한 주제이기 때문에 절대로 버리면 안 되는 파트입니다. 그래서 출제된 사건이라던가 흐름, 키워드는 매우 고정적이라 공략 자체가 어렵진 않은데 초반에 사와 관련된 용어를 여러분들이 접근하는 걸 좀 많이 어려워하더라고요. 그래서 초반에 어렵지만 나중 가면은 어차피 나올 게 또 뻔하게 나오기 때문에 뒤로 갈수록 쉬운 주제입니다. 그래서 일단 이 주제는 조선시대 여러 사화가 발생한 배경, 전개, 결과를 파악하고 각 사건이 발생한 시기의 왕을 구별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 외에도 중종 및 명종 시기의 역사적 사실을 파악할 필요가 있어요. 사실 근데 여기 있는 내용 말한 거거든요. 근데 이거 자체는 출제 비중이 높진 않아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배울 내용은 여기 나와 있는 내용이 중심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파트에서 특히 조광조 자체가 단독 유형, 인물 유형으로 나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조광조의 업적 관련된 걸 좀 파악하신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말했듯이 이번 파트는 그냥 조선시대 특정 사화에 대한 흐름을 파악하는 게 핵심이기 때문에 그거랑 관련된 키워드를 중심으로 배우신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아래에 있는 내용 크게 설명할 게 없어가지고 바로 본론 들어갈게요. 일단은 우리가 저번 강의 때 배웠던 내용을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해볼게요. 일단은 이 조선이란 국가는 계속 말했었지만 이 급진, 신진, 사대, 뭐 정도전 등으로 대표되는 인물이랑 이성계 등의 신흥무인 세력을 중심으로 조선을 건국했어요. 그래서 이 두 세력 중심으로 중앙집권 계층을 형성했었는데 그걸 흔히 혁명파라고 하거든요. 그냥 이 세력들이 그냥 국가를 건국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제가 계속 말했지만 국가 하나 세웠다고 뭐 100년, 1000년 영원히 그걸 누릴 수는 없어요. 그러면 내가 계속 권력을 먹으려면 나름대로 계기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그거랑 관련된 계기가 처음 등장한 게 저번 강의 때 다뤘었던 계유정난 관련된 게 있어요. 그래서 이 세조는 어쨌든 간에 자신의 조카를 몰아내고 이 계유정난을 통해 가지고 권력을 획득했었는데 당연히 이 정변이 성공했으니까 역사에 적혀 있는 거겠죠. 그 정변을 성공하는 데 기여한 인물들에게 공신을 책봉한 거예요. 그러니까 고생했다 하면서 여러 가지 뭐 직책도 주고 뭐 땅도 주고 뭐 이런 거 하는데 이런 과정에서 뭐 계유정난 이외에도 여러 가지 그런 공신을 마구마구 줬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 과정의 결과 고위관직을 역임한 공신 세력을 중심으로 한 훈구파 세력이 처음 형성되기 시작했어요. 그럼 여기 지금 밑에 적혀있는 살인파는 뭐냐? 살인파란 거는 이런 급진 신진 사대부나 뭐 이성계 등을 대표로 한 신흥무인 세력의 조선 건국에 반대해가지고 지방에 그러니까 지방에 가가지고 그런 지방의 사회에서 조용히 공부하면서 세력을 형성하다가 그러니까 계속 지방에서 공부 열심히 하면서 자신의 실력을 계속 키우면서 언젠가는 돌아갈 거야. 이렇게 뭐 이를 바득바득 갈고 있다 보시면 돼요. 그러다가 성종 때쯤에 이르러가지고 훈구파 견제를 목적으로 김종직을 대표로 한 제자들이 정계에 진출하기 시작했었는데 그들을 살인파랍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 훈구파라는 거는 중앙에서 활동한 그게 성장했던 세력들이라면은 이 지방에서 차츰차츰 성장했었던 살인파 세력이 점차 이제 중앙에 올라오기 시작하면서 이 훈구파와 살인파 내부에서 뭔가 입지 다툼이 시작되었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계속 갈등을 하다가 연산구 때쯤에 이르러가지고 이제 본격적인 훈구파와 살인파 간의 그런 대립이 발생하기 시작한 거거든요. 그 첫 번째가 바로 무오사화예요. 자, 무오사화라는 거는 이 김종직의 조의 제문을 김종직의 제자인 김일손 등이 역사서 편찬의 기본 자료가 되는 사초에 실으려고 시도한 게 문제가 되었거든요. 그럼 이 김종직의 조의 제문이 뭔지를 여러분들이 이해하실 필요가 있는데, 이 조의 제문이란 거는 쉽게 말하면은 중국의 항우라는 장수가 그 초나라 의제를 이렇게 막 죽여버린 거에 대해서 애도하는 글이에요. 그래서 이 조의 제문은 조금 끊어서 말하면 조의제문이에요. 그 초나라 의제를 애도하는 글. 그러니까 우리가 제사 같은 거 하면은 애도를 표합니다. 조의를 표합니다. 그런 거 있죠. 그런 거 보시면 돼요. 그래서 초나라 중국의 의제를 애도하는 글을 쓰는데 갑자기 중국의 중국의 황제를 애도하는 글이 왜 문제가 되는 건지 알 수 있는데, 옛날 사람도 좀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중국의 고서든가 옛날 이야기, 그러니까 옛날에 이었으니까 뭐 지금 이렇게 해야 됩니다. 약간 이런 식으로 말하는 화법 같은 게 있거든요. 그러면 갑자기 뜬금없이 김종직이란 인물은 왜 조의제문을 썼을까? 사실 지 꿈에서 초나라 의제가 등장했다는 걸 보고서 불쌍해요. 애도합니다. 이런 글 썼다고 하지만 이 글을 쓴 이유는 단종을 몰아내고 왕의 즉위한 수양대군을 나름대로 비판적으로 깔려는 의도가 반영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김종직, 그러니까 자신의 스승의 이 애도하는 글을 굳이 역사서에 왜 실으려고 하는 거지? 아, 이전에 왕 비판적 깔려고 이 살인파 애들이 이거 쓴 거구나 라는 비판점을 훈구파가 잡은 거예요. 와, 옛날 왕을 대놓고 깔려 한다고? 와, 니네 나쁜 놈들이네 하면서 당시 훈구파가 쟤네 옛날 왕 막 무시해요 막 이런 비판점을 잡다 보니까 당시에 김일손 등의 신진 살인파 세력들이 처형됐어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보면 이때 당시에는 이제 정치적 명분 싸움 게임이에요. 어떻게든 쟤가 잘못한 게 있어, 그러니까 쟤네 혼나야 돼 라는 명분점만 잡히면 어떻게든 처형시키려고 막 싸우고 있거든요. 그 스타트를 딱 끊었던 게 무오사화라 보시면 돼요. 그래서 만약에 무오사화는 김종직의 조의 제문 자체가 언급되면 그냥 이거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김종직의 조의 제문 절대로 까먹으시면 안 돼요. 그래서 지금부터는 제가 그런 핵심 키워드가 뭔지를 하나하나 다 짚어드릴 거니까 이런 키워드 나오면 이사와 다른 거군요 만 여러분들이 제대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다음으로 갑자사화인데, 갑자사화는 폐비윤씨 사사 사건의 계기로 발생했어요. 이 폐비윤씨 사사 사건이란 거는 성종 때 그 자신의 그 계비가 이 왕에 의해서 왕시에 쫓겨나면서 폐비윤씨라는 그런 이 시교를 받게 된 건데, 이 폐비윤씨가 뭐가 문제냐면은 연산군의 엄마예요. 그러니까 연산군이 어릴 때 지 엄마가 왕실에 쫓겨나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우리 엄마 어떻게 불쌍해 하면서 연산군 입장에서 그렇게 썼지만, 이제 지가 왕이 돼 보니까 그래도 우리 엄마가 이렇게 평가받는 거 아까운데 나름대로 이렇게 엄마를 띄워주려고 나름대로 아들이 그냥 엄마 쫓겨났으니까 안녕 이런 폐륜을 저지르지 않을 거 아니에요, 상식적으로. 그러니까 이 엄마에 대한 좀 신변도 회복해주고, 그래도 엄마 고생했습니다, 이제 내가 왕 됐으니까 엄마 열심히 챙겨줄게요 나름대로 진상규명? 이런 거를 하는 과정에서 약간 신하들이랑 반대가 부딪힌 거예요. 그러니까 신하들 입장에서는 왕이 그 어머님이신 건 알겠는데 그래도 잘못 쫓겨난 건데 좀 이거는 좀 안 되지 않을까요? 그래도 이렇게까지 띄워도 되나? 약간 이런 견제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왕 입장에선 얘네 왜 이러는 거지? 하면서 이 폐비 윤지 사사 사건, 그러니까 왜 엄마가 쫓겨나게 되는지 그거에 대한 내용을 밝히는 과정에서 야, 네가 우리 엄마 쫓아냈는데 관여한 거야? 와, 나 이런 거의 연상군 입장에서 머리가 화딱지 나버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폐비 윤지 사사 사건의 진상을 밝히는 과정에서 이거에 관여한 훈구파 세력도 견제하고 살인파 세력도 같이 처형시켰어요. 사실 그러니까 연산군이 역사 조금이라도 들어보신 분들은 폭정이라는 이미지가 심한데 거의 좀 방탕하게 산 것도 맞지만 이 갑자사화, 그러니까 이 폐비 윤지 사사 사건을 알게 된 과정에서 얘네 둘끼리 싸우고 있지 않지만 지금 누구고 관계없이 이거랑 관련된 신하들은 마구 처형하는 거예요. 그러다 이 신하들 있잖아, 이런 느낌 받는 거예요.
오징어 게임이 한마디로 오징어 게임. 이러다 다 죽어. 나 큰일 나. 이러면서 지금 이 연산군을 막지 않으면 진짜 오징어 게임이 될 것 같은 상황인 거예요. 그런 결과 갑자사화 이후에 지속된 연산군의 폭정으로 인해 가지고 당시 신하들이 반정 이렇게 가지고 저 왕 빨리 내쫓지 않으면 우리 죽어. 우리나라 현대사에서도 탄핵이란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때 반정이란 거는 지금으로 치면 탄핵이랑 비슷한 개념 보시면 돼요. 아무튼간 중종반정 일으켜가지고 연산군을 폐위시키고 당시에 진성대군 이후에 중종을 왕으로 새로 추대했습니다. 그래서 이 갑자사화의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우리 엄마의 원수를 갚자. 우리 엄마의 원수를 갚는 과정에서 결과적으로 많은 폭정이 발생했기 때문에 그걸로 인해 가지고 중종 반정 결과 연산군은 폐위되고 중종이 새로운 왕으로 즉위 되었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료에서 엄마에 대한 얘기, 폐비윤시든지 엄마에 대한 뭔가 얘기가 이런 게 나오면은 갑자사화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기묘사화의 경우에는 아무 연산군 때 폭정을 일삼고 정치를 제대로 하지 않다 보니까 뭔가 교육 체계도 많이 무너지고 중앙 정치도 많이 어지러웠어요. 근데 심지어 중종은 어쨌든 간에 정상적인 방법으로 즉위한 건 아니에요. 왜냐면 원래는 왕이 죽은 다음에 그 다음에 뭐 아들이든지 친척이든지 이렇게 즉위를 해야 되는데 어쨌든 간에 반정을 통해 즉위한 왕이다 보니까 나 정치를 어떻게 해야 되지? 나 잘 모르는데 뭐 신하들이 추대해줘서 오긴 왔는데 나 모르겠어 하는 과정에서 당시 살인파 세력 인물 중에서 엘리트 진짜 머리 딱 좋은 엘리트가 등장했었는데 그게 바로 조광조예요. 이 조광조의 정치 개혁은 제가 이따 밑에서 조금 더 자세히 다루고 이 조광조란 인물이 나름대로 신진 또 살인 세력으로서 정치 개혁을 많이 건의했었는데 얘도 지가 중종이 오고오고 예뻐주니까 너무 선 넘다 싶을 정도로 많은 정치 개혁을 좀 건의했었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 훈구파 입장에서도 와, 쟤 냅두다가 우리 입지 다 빼앗기겠는데? 조금 문제가 많이 되었었던 게 뭐가 있었냐면은 두 가지예요. 현량과 실시랑 위훈삭제예요. 이 위훈삭제는 기출에서는 전국공신 개정이라고 하고 등장할 수도 있는데 이 전국공신 개정이 뭔 말이냐면 이 전국공신 용어 자체가 쉽게 말하면은 중종반정에 기여한 공신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이 중종반정에서 실제로 정말 반정에 참여한 사람은 별로 없고 그냥 구경했던 사람 아니면 사실 진짜 아예 관련 없는 사람들까지 공신에 이름이 올린 사람도 있거든요. 이런 사람들은 그러니까 지금을 치면은 국가유공자가 아닌데 국가유공자 이름이 올린 사람들은 빼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이런 의견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현량과 실시란 거는 말 그대로 인재 추천 제도예요. 그러니까 꼭 과거제를 보지 않더라도 이 사람은 꼭 시험이 아니더라도 정말 실력이 좋은 사람인데 이런 사람들은 따로 별도로 선발해서 데려와야 되는 거 아닌가요? 라는 의견을 말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 조광조의 입장에서는 현량과 실시를 통해 가지고 또 지 살인파 제가 인물 추천해볼게요. 이런 사람들 많이 데려오면 어떡하겠어요. 훈구파 입장에서는 지 살인파 애들 막 데려오면은 내 입지가 사라져. 내 직장이 없어져. 문제야. 그리고 심지어 내 공신 자금도 박탈해버리면은 기존에 받던 돈 같은 거 다 뱉어내야 돼. 그러니까 조광조가 훈구파 입장에서는 쟤를 당장 견제하지 않으면은 진짜 내 입지 다 빼앗기겠다 싶은 인물로 보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당시 뭐 주초이왕 이렇게 뭐시 당시 뭐 설화 같은 걸 만들어 버려가지고 이 조광조란 인물은 사실은 막 왕까지 노릴 정도로 그 중종님한테 이게 막 이게 아니라 사실은 지가 왕까지 먹을 정도로 막 권력을 마구 행사하려는 거다 라는 그런 모함을 받아버려가지고 이 기묘사화는 결과적으로 조광조를 비롯한 신진사림 세력을 처형하는 결과를 가져온 겁니다. 그러니까 중종 때 이 조광조란 인물이 너무 활동을 과도하게 하니까 훈구파의 입지가 약화되고 우려해가지고 그런 훈구파의 견제를 받아버려가지고 조광조를 대표로 한 이 신진사림 세력들이 처형된 거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기묘사화의 경우는 다른 거 다 볼 필요 없고 이 조광조라는 인물이 언급되면 그냥 기묘사화구나 라고 보셔도 됩니다. 그래서 정리하면은 무호사화는 김종직의 조의제문, 갑자사화는 폐비윤씨 또는 엄마의 원수를 갚는다. 뭐 우리 엄마한테 왜 그랬어요? 이런 맥락 나온다. 기묘사화는 조광조를 외우시면 될 것 같고 자 마지막은 을사사화입니다.
그럼 을사사화는 어떤 게 중요한 키워드냐가 가장 궁금할 것 같은데 여기 나와 있는 그대로 대윤, 윤인과 소윤, 윤원영 간 정치적 대립입니다. 지금 여러분들 이 괄호 있는 내용 보시면 알겠지만 대윤은 인종의 외척이고요. 소윤은 명종의 외척입니다. 지금 여기에 어차피 인종은 거의 1년도 못 살고 돌아가셔가지고 제가 다룰 게 없어가지고 따로 적어놓지 않았는데 여기 사이에 12대 인종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당시에는 왕족과 혼인을 한 그런 외척 세력들도 권력을 먹었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으로 치면은 거의 뭐 서울시장의 친척이야. 아니면 뭐 대통령이랑 뭐 사촌간이야. 이런 것처럼 그런 대통령이든 간에 아니면 진짜 거의 어떤 시장 아니면 도지사 그런 높은 직책에 역임하시는 분이나 그러니까 좀 연관이 있는 사람들끼리 정치적 대립이 발생했다라고 좀 이해하시면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게 처음에는 이 유님 왜냐면 인종이 먼저 즉위했기 때문에 대윤 세력이 먼저 권력을 좀 먹었었거든요. 근데 이 인종 아까 말했듯이 1년도 안 돼가지고 금방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이 명종이 즉위한 이후에 소윤 세력이 집권했었는데 왜냐하면 당시에 이 소윤 세력이 집권할 때쯤에 이 문정왕후라 해가지고 명종의 엄마거든요. 이 명종의 엄마인 문정왕후가 명종이 너무 어려가지고 대신 정치에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왕이 직접 말하기는 저는 어려서 잘 모르겠어요. 대신 해주시면 안 돼요? 이렇게 하면은 신하들 입장에서도 왕님 그래도 뭘 해줘 저 모르겠어요 이럴 수 있으니까 약간 이때 당시에는 뭐 아빠든지 엄마든지 좀 그래도 어른이 그러니까 우리 뭐 아가 진정하고 내가 그래도 좀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은데 하면서 대신 이렇게 좀 정치에 좀 기여하는 그런 정책 같은 걸 하는 게 있었거든요. 그래서 아무튼 간에 이 명종의 엄마인 문정왕후가 수렴 청정을 하는 과정에서 어쨌든 간에 이 외척 세력 간에 계속 정치적 대립이 발생하니까 처음에 인종이 즉위되는 와 이거 우리 큰일 났네 싶었는데 이제 명종이 즉위되면서 우리 아들이 왕이야? 그럼 이제 내가 마음대로 해야지 하면서 이 대윤 세력, 그러니까 유님 세력을 숙청하는 과정에서 이 대윤 세력이랑 연관된 좀 살림 세력도 같이 숙청을 하면서 마지막으로 을사사화가 발생하게 된 겁니다. 그래가지고 을사사화는 약간 이 외척 세력 간의 그런 정치적 대립에서 발생한 거기 때문에 약간 우리끼리 싸우자. 우리끼리 싸우는 게 을사사화다. 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간에 이 살인 세력은 계속 들어오면 막 내쫓아. 들어오면 막 죽여. 계속 수청되다 보면 솔직히 사람이 아무리 많다 싶더라도 이제 남아있으면 사람이 별로 없을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와, 이 살인 세력도 와 이러다가 진짜 우리 안 남아있겠다 싶어가지고 힘을 다시 키우기 위해 가지고 지방에서 뭐 서원이라던가 아니면 향약 등 그 지방의 자치 규율 같은 거 만들어 가지고 이 두 개를 통해 가지고 지방에서 세력을 다시 점차 키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간에 이 살인 세력도 결과적으로 끝까지 잘 버틴 결과 다음 선조 때 이르러 가지고 중앙정계 재진출하게 되면서 권력을 먹게 되었어요. 이게 훈구파 입장에서도 언제까지 뭐 영원히 버틸 수 없기 때문에 꾸준히 실력과 그런 기반을 쌓은 살림 세력이 결과적으로 중앙정계에 다시 한번 진출하게 되면서 이렇게 권력 먹게 되었는데 이 살인파 세력도 지네들 권력 먹다 보니까 또 싸우게 돼요. 그래서 당시 이조전랑 임명권이라 해가지고 이게 뭐냐면 이조전랑이랑 관직인데 얘가 그렇게까지 높은 관직은 아니거든요. 근데 얘가 가지고 있는 게 뭐냐면 인사권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은 자신의 후임도 추천할 수 있고 뭐 어떤 뭐 주변 사람들 뭐 이거 직책 같은 거 추천할 수 있는 거 그러니까 인사권이 있다 보니까 이거를 가지고 살인 내에서도 쟤를 뽑아야 돼. 쟤를 이조전랑 해야 돼. 이런 대립 같은 게 발생하면서 붕당이라는 그런 정치적 그러니까 지금으로 치면 정당이랑 비슷한 개념이에요. 정당. 그래서 이 붕당이란 개념이 형성되면서 뭐 동인과 서인으로 나눠지는데 이거는 제가 한 17강 때쯤에 조금 더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이 사와 관련된 키워드는 크게 정리해보면은 무오사화는 긴종직의 조의제문, 갑자사화는 폐비윤시 사화사건, 그리고 기묘사화의 경우에는 조광조의 현량과 실시랑 미운 삭제로 인한 훈구파의 반발, 그리고 일사사화는 대윤과 소윤 세력 간의 정치적 대립 때문에 발생했다 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와 관련된 키워드는 이것을 끝내면 되고 왕 관련된 키워드만 좀 가볍게 다룰게요. 일단 중종시기 때는 삼포외란이라 해가지고 제가 세종 때 언급했었던 뭐 연포, 제포, 부산포에서 외인들이 그 약간 좀 무역 관련해가지고 좀 불만이 발생해가지고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그래가지고 변방의 그러니까 외적의 침입이라던가 변방 방비를 목적으로 설치된 임시기구인 비변사가 설치되는 계기를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조광조의 업적을 좀 보시는 게 좋은데 조광조의 경우에는 사헌부의 수장인 대사원을 역임했습니다. 그리고 조광조는 성리학자예요. 성리학자다 보니까 이 여기 나와 있는 소격서가 뭐냐면 도교 행사를 주관하는 기구예요. 근데 이 조광조 입장에서는 성리학자다 보니까 그러니까 약간 좀 성리학자들 특징이 뭐냐면 성리학 외에는 상당히 배척하는 그런 기질이 좀 심하거든요. 그래가지고 다른 종교 관련된 것들은 좀 많이 배척하는 특징들인데 뭐 불교도 싫어해, 도교도 싫어해, 좀 그런 것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 도교 행사를 왜 굳이 국가에 주관합니까 하면서 소격서의 폐지를 건의했습니다. 그리고 이 소학이란 거는 지금으로 치면 그런 초등학교 도덕책이거든요. 그러니까 거의 유교 공부할 때, 유학 공부할 때 거의 기본이 되는 도덕책인데 이 소학을 배우면은 자 거의 우리가 배우는 뭐 유교 성리학의 거의 근본을 배웠습니다 하면서 소학과 자치 그런 교육을 위한 향약의 보급을 주장했었고 아까 말했었던 위훈삭제랑 현량과 실시를 건의했던 것도 조광조의 대표적인 업적입니다. 그래서 이 시대 인물 중에서 조광조는 좀 단독 인물 유형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좀 추가적으로 봐두시고 명종 때의 경우에는 구왕차류라는 기근 대비 서적이 가능되었었고 양제역 벽소 사건이라 해가지고 이건 약간 을사사화 이후에 발생한 사건인데 이 문정왕후가 계속 수렴청정하는 거에 대해서 비판하는 그런 글이 양제역 근처의 벽보로 올라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명종의 엄마를 비판해 하는 그 글이 올라왔다는 걸 계기로 이 대윤 세력 방금 언급한 그러니까 이 양지역 벽도 사건은 이 을사사화 때 대윤 세력 수청했었지만 남은 잔당들을 좀 처리하기 위해 가지고 양지역에 뭐 문정왕후를 비판하는 글 같은 게 올라왔어요. 근데 이거를 쓴 거는 당연히 이 대윤 세력들이 아닐까 하면서 그런 모함 같은 걸 씌워가지고 아예 씨를 말리기 위한 그런 구실로서 결과적으로 대윤 세력을 다 뽑아버리는 그런 사건 같은 게 발생한 거예요. 그래서 이 명종 관련된 키워드 추가로 알아두시고 이때 당시에 또 을묘외변이라 해가지고 그러니까 중종 때랑 명종 때 약간 왜구들이 계속 반란을 일으켰었는데 삼포회란이 을묘외변이 좀 헷갈리기 쉬우니까 좀 그걸 구별두시고 계속 이런 왜구들 반란이 일어나니까 이 병방의 방비를 담당하는 임시기구를 조금 더 상설기구화로 성장시키는 그런 배경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이때 당시에는 약간 이 소윤 세력 집권하는 과정에서 좀 조세 수치 심하던가 약간 좀 정치가 어지러지는 그런 결과 임꺽정의 난이 발생하는 결과를 가져오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중종과 명종식 역사도 사실은 가끔 단독 유형으로 나오긴 하는데 여러분들이 조금 더 중요하게 외우실 거는 아까 말했던 무갑기을, 무오사와 갑자사와 기묘사와 을사사와 이 네 사화의 순서랑 각 사화에 관련된 원인, 대표 인물을 조금 더 중심적으로 먼저 암기를 해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것으로 테마 15강 주제 마치고 다음 강의에서는 조선시대 대표적인 전쟁 두 가지인 임진왜란과 병자호란에 대한 내용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제는 정말 중요한 주제이기 때문에 이번 테마보다 훨씬 더 여러분들이 집중해서 들으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다음 주제 때 뵙겠습니다. 영상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